모든 길에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더 멀리 갈수록 길은 더 험난해지고 예측을 벗어나지만 그 순간들은 더 오래 기억되고 더 많이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 이야기들을 발견하기 위해선 최적의 머신이 필요합니다. 강력함과 견고함을 갖춘 탁월한 머신 올류 소렌토를 소개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또 하나의 SUV가 아니라 세계 최초의 스토리텔링 머신입니다. 실록의 푸르름 가득 라디오 서울이 함께합니다. 올 들어 실업수당을 받은 전력이 있는 가주민은 커버드 캘리포니아 월 보험료를 최소 $1까지 낮출 수 있게 됐습니다. 가주 세입자들의 퇴거 유예 명령이 30일로 만료되는 가운데 게빈 뉴섬 주지사와 주의회 지도자들이 유예 조치 연장 조치를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남동부 해안에 열대성 폭풍이 상륙해 기록적인 폭우로 차량 충돌과 침수 사고가 잇따라 최소 13명이 숨진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또 일리노이주 시카고 교외 지역에는 토네이도가 몰아쳐 가옥이 부서지고 수만 가구의 전력 공급이 중단되는 등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LA 카운티 보건국이 비즈니스 업주들에게 직원들의 사내 마스크 착용 여부를 가리기 위해 직원들의 백신 접종 여부를 확인하도록 촉구했습니다. 미국 내 항공 여행객이 210만 명을 넘기면서 팬데믹 이후 또다시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직장 내 백신 의무 접종과 관련해 소송이 잇따르고 있고 한 프로풋볼 선수는 백신을 맞느니 은퇴하겠다고 선언하는 등 각종 유인책도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방정부가 외국이 지원하겠다고 약속한 8천만 도스의 코로나19 백신 중 5,500만 도스에 대한 배포 계획을 공개했습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제치고 차기 대선 주자로 론 드샌티스 플로리다 주지사가 급부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오늘 대북 제재 행정명령의 효력을 1년 더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내 대학 스포츠 선수들이 교육과 관련해 보상을 더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연방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뉴욕 증시는 연방준비제도의 긴축 우려가 과도했다는 인식 속에 반등 마감했습니다. 내일 LA 지역 가끔 구름 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 81도, 밤 최저 기온 63도로 기상청이 예보했습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는 아시아나항공 미주 취항 30주년, 앞으로도 정성을 다하는 서비스 쾌적한 최신 항공기로 안전하고 편안하게 모실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시아나항공 제공입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김미회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균호입니다. 2021년 6월 21일 월요일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1부입니다. 일부 첫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올 들어 실업수당을 받은 전력이 있는 가주민들은 커버드 캘리포니아 월 보험료를 최소 $1까지 낮출 수 있게 됐습니다. 정연호 기자입니다. 납세자 중에 올 들어 단 일주일이라도 실업수당을 받은 적이 있으면 가주의 전국민 건강보호 프로그램인 커버드 캘리포니아 보험료를 월 $1까지 낮출 수 있게 됐습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는 연방의회를 통과한 어메리칸 레스큐 플랜의 일환으로 실업수당을 받은 납세자들에게 주어지는 새로운 혜택을 21일 론치했습니다. 실업수당을 받은 적이 있는 주민은 커버드 캘리포니아 보험료가 월 $1 혹은 커버드 캘리포니아에서 제공하는 가장 저렴한 수준의 월 보험료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올 들어 실업수당을 받은 적이 있다면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최소 월 $1의 저렴한 보험료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 큰 장점입니다. 올 들어 실업수당을 받은 적이 있고 현재 커버드 캘리포니아에서 실버 플랜에 속해 있는 경우 코페이와 디덕터블이 더 낮아지는 실버 94 플랜으로 변경됩니다. 현재 실버 플랜에 속해 있지 않다면 플랜을 변경하고 추가로 재정적인 도움을 받으면 됩니다. 현재 커버드 캘리포니아에 가입돼 있고 올 들어 실업수당을 받은 적이 있다면 커버드 캘리포니아 어카운트에 접속해 실업수당을 받았다는 사실을 보고하면 보험료가 자동적으로 최저 수준으로 조정됩니다.
피터리 커버드 캘리포니아 국장은 현재 의료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은 상태라면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말고 보험에 가입해 혜택을 받도록 권고했습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 가입 마감은 이달 말로 이달 말까지 가입하면 7월 1일부터 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관련 문의는 전화 1800-300-1506번으로 하면 됩니다. 한편 커버드 캘리포니아는 지난 4월 어메리칸 레스큐 플랜의 법제화로 보험료 지원이 전반적으로 확대되면서 13만 9천 명의 신규 가입자를 확보해 현재 가입자가 최고 기록인 총 160만 명으로 늘었습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정현호입니다. LA 카운티 보건국이 비즈니스 업주들에게 직원들의 사내 마스크 착용 여부를 가리기 위해 직원들의 백신 접종 여부를 확인하도록 촉구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 정부는 앞서 직장 내에서 백신 접종을 받은 직원들은 마스크를 벗어도 되지만 백신 접종을 받지 않은 직원들은 마스크를 계속 착용하도록 하고 직원의 백신 접종 여부는 굳이 백신 접종 카드를 제시하지 않아도 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처럼 직장 내 마스크 착용이 언어 시스템으로 이루어지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LA 카운티 보건국은 업주들이 가급적 직원들의 백신 접종 여부를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규정에 따르면 업주는 원하면 직원들에게 백신 접종을 검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이를 직원이 거부하면 백신 접종을 받지 않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미주 한인사회 최고의 권위와 전통을 자랑하는 골프대회 제41회 백상배 미주 오픈이 지난 18일 위디어 소재 캘리포니아 컨츄리 클럽에서 성황리에 열려 올해 19살의 윤승호 씨가 그린 재킷에 영광을 안았습니다. 한인사회 메스터스로 불리는 백상배 미주 오픈 골프대회는 올해 41회째를 맞아 그동안 핸디캡 5 이하의 프로 선수들만이 참가해왔던 대회 방식을 대폭 업그레이드, 핸디캡 12까지 참가해 한인사회 실력자들이 모두 자웅을 겨루는 아마추어 왕중왕전으로 진행됐습니다. 총 144명의 선수들이 참가해 뜨거운 열기를 보인 이날 대회에서는 백상배에 첫 출전한 대학생 윤승호 씨가 18번 홀 파72 코스에서 1언더파 71타로 일반부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윤 씨는 우승자에게 주어지는 백상배 트로피와 LA 인천 왕복 항공권을 받았습니다. 준우승은 1오버파 73타를 기록한 브라이언 송 씨에게 돌아갔습니다. 시니어부에서는 남가주 한인부동산협회 회장을 역임한 리처드 구 씨가 1오버파 73타로 우승을 차지했고 피터 박 씨가 2오버파 74타로 준우승을 기록했습니다. 또 20여 년 만에 부활돼 열린 여자부에서는 역시 올해 백상배에 첫 참가한 시아 김 씨가 6오버파 80타로 우승의 기쁨을 맛봤고 84타를 친 그레이스 민 씨가 준우승을 차지했습니다. 그룹 방탄소년단 BTS가 아시안 가수로는 처음으로 신곡 버터로 빌보드 싱글 차트에서 4주 연속 1위를 차지했습니다. 발매 후 4주 이상 연달아 1위를 지킨 곡은 빌보드 역사상 모두 13곡밖에 없습니다. 이 소식 KBS가 전해드립니다. BTS의 두 번째 영어곡인 버터. 지난달 21일 발매 후 이번 주까지 4주 연속 미국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 핫 100에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지난해 통산 3주간 핫 100 1위를 차지한 첫 영어곡 다이너마이트를 넘어선 기록입니다. 빌보드 핫 100 62년 역사상 아시아 가수로서는 첫 기록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는 지난 1963년 일본 가수 사카모토 큐가 핫 100 1위에 올랐지만 3주에 그쳤습니다. 버터는 4주째에도 높은 음원 판매량을 보였습니다. 이번 차트 집계 기간인 11일부터 17일 사이 11만 1,400건의 음원 다운로드 횟수를 기록했습니다. 전주보다 20% 감소했지만 2위 올리비아 로드리고의 굿포유의 9,600건의 11배가 넘는 수치입니다. 다양한 리믹스 버전을 3주에 걸쳐 내놓은 전략이 주요했다는 분석입니다. 버터의 라디오 청취자도 전주보다 6% 늘어난 2,580만 명을 기록했습니다. 발매 후 핫100 정상으로 직행한 곡은 빌보드 전체 역사에서 모두 54곡뿐. 4주 이상 연속으로 1위를 지킨 곡은 그 가운데서도 버터를 포함해 13곡밖에 없습니다. BTS 멤버들은 공식 트위터를 통해 4주 연속 빌보드 1위라니 아미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라고 감격을 전했습니다. KBS 뉴스 양소모입니다.
이후 케어 클리닉이 오는 25일 타운에서 존슨앤존슨사의 얀센 백신 무료 접종 행사를 개최합니다. 행사는 25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1시 30분까지 한인타운 내 유과와 하버드에 위치한 이후 케어 클리닉 2층에서 진행되며 대상은 18세 이상의 LA 카운티 주민들입니다. 접종 예약은 백신 접종 사이트인 myturn.ca.gov에서 액세스 코드 항목을 입력하면 이후 케어를 접종소로 지정할 수 있게 됩니다. 이번 접종 행사에서는 유학생, 서류 미비자 등을 포함해 체류 신분, 건강보험 가입 여부에 관계없이 누구나 맞을 수 있습니다. 백신 접종을 희망하는 주민들은 접종 당일 운전면허, 여권 등의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며 마스크, 손 세정제 등을 증정합니다. 이번 행사에 대한 문의는 213-637-1080으로 연락하면 됩니다. 뉴욕 코리아타운에 백신 관광객 유치를 위한 간이 백신 접종소가 설치됩니다. 뉴욕 맨해튼이 지역구인 민주당의 중진 캐롤린 머로니 연방하원 의원은 오늘 뉴욕 맨해튼의 코리아타운을 방문 접종소 설치 계획을 논의했습니다. 맨해튼 32번가의 코리아타운은 한국 식당 등 한인 업체들이 밀집한 지역입니다. 앞서 코리아타운 한인 번영회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경기 침체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관광객들에게도 백신을 접종해주는 간이 접종소 설치를 건의했습니다. 뉴욕주 정부는 관광객 유치를 위해 거주 증명 확인 절차 없이 누구에게나 백신을 접종하는 간이 접종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타임스퀘어 등 일부 지역에서 운영된 간이 접종소가 코리아타운에도 추가로 설치될 경우 자연스럽게 한국 관광객 증가로 이어지리라는 것이 한인 업주들의 바람입니다. 멀로니 의원은 이 같은 건의를 뉴욕 주정부에 전달한 뒤 논의에 나섰고 결국 앤드루 쿠오모 주지사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에 따라 멀로니 의원은 오늘 한인 번영 회원들과 함께 간이 백신 접종소를 설치할 구체적 장소를 물색했고 코리아타운 입구인 헤럴드 스퀘어 파크를 후보지로 잠정 결정한 것입니다. 온라인 해외 송금 서비스 기업 와이어발리가 비즈니스 송금 서비스를 출시했습니다. 기업 전용 송금 서비스인 와이어발리 비즈니스는 가입과 거래가 모두 온라인에서 이뤄지며 건당 최대 50만 달러까지 한도를 제공합니다. 24시간 송금이 가능하고 송금 수수료가 회당 $10 미만입니다. 와이어발리는 현재 신규 등록하는 고객에게는 금액이나 횟수에 상관없이 올 연말까지 송금 수수료를 면제하는 프로모션을 한시적으로 진행 중입니다. 이용자는 홈페이지 biz.wireballi.com 접속 후 회원 가입과 로그인, 간단한 서류 제출을 통한 인증 절차를 마치면 바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와이어발리는 2016년 설립된 핀테크 스타트업으로 수수료 없는 실시간 해외 송금이라는 서비스를 통해 현재 북미에서 만 10만 명 이상의 고객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미주 한인 선조들의 발자취와 독립운동의 역사가 담긴 LA 한인타운 인근의 흥사단 옛 단소 건물이 부지 아파트 개발 계획으로 철거 위기에 놓이자 한인사회단체들이 모여 이 건물 보존 노력에 본격 나서고 있습니다. 관련 단체들이 일단 건물 철거를 2달 정도 미루게 되는데 성공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미주 도산 안창호 기념사업회, 대한인국민회 기념재단, 흥사단 미주의원부, LA 한인회 등이 주축이 된 흥사단 단소 구입추진위원회 상임회장단은 흥사단의 옛 단소 건물 개발 회사인 트리파링크와 화상회의를 갖고 앞으로 2달 동안 철거하지 않는다는 합의에 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9년 매물로 다시 나온 흥사단 옛 단소 건물을 185만 달러에 매입한 중국계 개발 회사인 트리파링크는 단소를 허물고 이 자리에 아파트를 신축하기 위해 현재 LAC로부터 철거 허가를 신청한 상태입니다. 흥사단 단소 구입 추진위는 일단 흥사단 옛 단소 철거는 2달이 지연되며 당장 위기를 넘겼지만 영구적인 보존을 위해서는 한국 정부의 매입이 급선무라고 밝혔습니다. 구입추진위원회 상임회장단은 이를 위해 LA 총영사관을 방문하고 박경재 총영사와 면담을 한 뒤 한인사회에서 모아진 한인 선조들의 독립운동의 산실인 흥사단 옛 단소 구입 요청의 뜻을 전달했습니다.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일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LA와 가든그로브 두 곳에서 모시는 금강안경 검안과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빛으로 태어나는 당신은 카후나 미인, 100% 근적외선 마스크는 카후나뿐입니다. 정직한 빛 카후나 LED 마스크 공동 제공입니다.
여러분께서는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일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로컬 소식 한 가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렌트비가 미납된 가주 세입자들의 퇴거 유예 명령이 오는 30일 만료되는 가운데 주지사와 주의회가 퇴거 유예 조처를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이은 기자입니다. 가주 세입자들의 퇴거 유예 명령 만료 시기가 다음 주로 다가온 가운데 개빈 뉴섬 주지사와 주의회 지도자들이 해당 퇴거 유예 명령의 연장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입자 퇴거 유예 조처는 가주 세입자들이 렌트비의 25%를 납부하는 조건에서 건물주로부터 강제 퇴거당하지 않도록 보호받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으며 이와는 별도로 의회에서 승인한 구제 패키지에서 52억 달러를 투입해 미납된 렌트비를 탕감해주는 구제책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30일로 퇴거 유예 명령이 해제되면 당장 세입자들은 거처를 잃고 쫓겨날 수 있는 처지에 놓이게 돼 이달 30일 이후로 퇴거 유예 명령을 연장하는 방안을 주정부가 고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세입자 퇴거 유예 명령의 연장 문제를 둘러싸고 세입자들과 건물주 간의 입장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례로 지난 3월 팬데믹이 시작되면서 직장을 잃은 43세의 싱글맘인 K씨는 부동산 직종에서 최근 직장을 잃어 아직까지 새로운 직장을 찾지 못한 관계로 다음 주 당장 세입자 퇴거 유예 명령이 해제되면 퇴거당할까봐 걱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5일을 기해 가주 경제가 전면 개방되었지만 곧바로 취업이 되는 것이 아니다 보니 퇴거 유예 명령이 좀 더 지속되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건물주들의 경우 세입자들로부터 렌트비의 25%만 납부받아서는 경제적인 부담이 너무 크다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건물주들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연장되는 퇴거 유예 명령으로 지쳤다며 이제는 온전한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해 변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건물주들은 가주 경제가 빠른 속도로 회복세에 접어들고 있다는 점을 들면서 세입자 퇴거 유예 명령을 더 이상 연장하는 것은 팬데믹 상황을 울고먹는 처사로 느껴진다며 더 이상 연장은 곤란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가주 하우징 앤 커뮤니티 발전부처에 따르면 지난 5월 31일까지 요청된 렌트비 보조액은 4억 9천만 달러에 달하는데 이 가운데 불과 3,200만 달러가 지급된 것으로 밝혀져 정부의 렌트비 보조금 지급 절차가 더딘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달 30일까지 보조금 지급이 완료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이은입니다. 이어서 미국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남동부 해안에 열대성 폭풍이 상륙해 기록적인 폭우로 차량 충돌과 침수 사고가 잇따라 최고 13명이 숨진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또 일리노이주 시카고 교외 지역에서는 토네이도가 몰아쳐 가옥이 부서지고 수만 가구에 전력 공급이 중단되는 등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KBS의 보도입니다. 현지 시간 19일 미 남동부 해안에 열대성 폭풍 클로댓이 상륙하면서 엄청난 양의 비가 쏟아졌습니다. 루이지애나에선 하룻밤 사이 20cm가 넘는 폭우로 주택이 침수되고 도로 곳곳이 물에 잠겼습니다. It was kind of crazy last night. It was falling pretty bad. 엘라바마주 버틀러 카운티 고속도로에선 승합차와 승용차가 비끌에 미끄러지면서 충돌해 차량 17대가 연쇄 충돌하는 대형 사고가 났습니다. 이 사고로 승합차에선 어린이와 청소년 등 8명이 사망하고 승용차에선 20대 아빠와 9개월 된 딸이 숨지는 등 모두 10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That particular area of the accident is prone to hydroplaning and holding water. 엘라바마주 한 마을에는 토네이도가 몰아쳐 주택 50여 채가 부서지고 곳곳이 침수됐습니다. 비바람에 쓰러진 나무가 주택을 덮치면서 2명이 숨졌고 불어난 강물에 승용차가 휩쓸리면서 20대 여성 1명도 숨지는 등 인명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일리노이주에선 현지 시간 20일 밤 11시쯤 토네이도가 시카고 남서 교외 도시를 강타했습니다. 시카고 도심에서 20에서 40km 정도 떨어진 인구 밀집 지역을 휩쓴 토네이도는 남동쪽으로 이동하면서 주택 수백 채를 부쉈습니다. We have approximately 130 homes that were damaged in this small neighborhood, and about 10 families are displaced right now. 주택 파편들이 강한 바람을 타고 수 킬로미터를 올라갔다 떨어지는 바람에 부상자가 속출했고 전신주와 가로수가 뽑혀 쓰러져 도로 곳곳이 차단됐습니다. 또 3만 3천여 가구에 전력 공급이 중단되는 등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KBS 뉴스 이영현입니다.
전국에서 지금까지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사람들은 대부분 맞지 않겠다고 마음을 굳힌 사람들이 많아 각종 유인책도 거의 효과를 보지 못하는 듯합니다. 직장 내 백신 의무 접종과 관련해서 소송이 잇따르고 있고 한 프로풋볼 선수는 백신을 맞느니 은퇴하겠다고 선언하기도 했습니다. YTN입니다. Adults who have received at least their first dose of the vaccine. This announcement will occur each Wednesday for 5 weeks, and the winner each Wednesday will receive $1 million. 백신 접종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미국에서 처음으로 복권 당첨금을 내건 오하이오주. 지난달 첫 대책 발표 직후 열흘간 백신 접종이 40%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4주 뒤에는 하루 백신 접종자가 상금을 발표하기 직전보다 더 낮아진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같은 복권 당첨금을 내건 오리건주는 보수층이 밀집한 동부 지역에서 일부 접종 상승을 보였지만 전체적인 하락세를 막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SCB 몽크 스탠퍼드대 연구원은 인센티브 정책의 목표는 접종 하락세를 늦추고 그 폭을 줄이는 데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맞을 사람은 이미 다 맞은 만큼 접종률 감소는 예견된 일이라는 겁니다. 아워 월드인 데이터에 따르면 5월 31일 기준 미국인 28%는 백신 접종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고 11%는 백신을 맞을지 확실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직장 내 백신 의무 접종을 둘러싼 법적 분쟁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텍사스주에 있는 휴스턴 감리교 병원 직원 117명은 백신 의무 접종에 반대하며 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지난 12일 기각됐습니다. 이 병원은 지난 7일까지 직원 2만 6천여 명에게 백신을 맞도록 한 뒤 이를 따르지 않은 178명에게 14일간 무급 정직 처분을 내린 뒤 해고를 예고했습니다. Support their right to choose, and they do not want to get this vaccine, or at least they want to wait till it's not under an emergency authorization. And I hope that they let them have their jobs. 4월에는 노스캐롤라이나주 보안관실에서 근무하다 백신 접종 명령을 따르지 않은 뒤 해고된 사람이 보안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3월에는 로스앤젤레스 통합교육부를 상대로 교육자들이 백신 접종을 강요받았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이들은 정식 사용 대신 긴급 사용 승인만 받아 백신이 아직 실험적이라며 장기적인 부작용에 대해서는 알려지지 않은 만큼 백신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 프로풋볼 유명 선수 콜 비슬리는 부러지지도 않은 다리 때문에 약을 복용하진 않겠다며 백신을 맞느니 은퇴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YTN 이어진입니다. 연방정부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퇴치를 위해 약속한 8천만 도스의 백신 중 5,500만 도스에 대한 배포 계획을 공개했습니다. 다만 물류상 어려움 탓에 이번 달 말까지 배포하겠다는 당초 공언과 달리 선적에 좀 더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백악관이 발표한 5,500만 도스에 대한 할당 계획은 이번 달 초 우선 공개했던 2,500만 도스 배포 계획 이외의 분량에 한한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지원할 백신의 75%는 국제 프로젝트인 코백스를 통하고 나머지는 코로나 급증 사태를 겪는 국가에 직접 주겠다는 기조를 유지했습니다. 백악관 발표에 따르면 5,500만 도스 중 4,100만 도스는 코백스를 통해 공유됩니다. 기존 발표분까지 합하면 6천만 도스가 코백스를 거칩니다. 4,100만 도스 중 약 1,400만 도스는 남미와 카리브해 국가에 지원되고 약 1,600만 도스는 인도, 네팔 등 아시아로 향합니다. 약 1천만 도스는 아프리카 국가에 배포됩니다. 이 앞서 미국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6천만 도스, 화이자, 모더나, 얀센 백신 2천만 도스를 주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당초 공언과 달리 전체적인 백신 지원 시기는 다소 늦춰질 전망입니다. 배포 지연 이유와 관련해 젠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물량 공급 문제가 아닌 물류상 장애가 문제가 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키 대변인은 각국이 받을 준비가 되고 주사기와 알코올솜, 냉동 보관, 세관 절차 등 물류상의 복잡성이 해결되면 보내질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전국의 항공 여행 계획이 어제 210만 명을 넘기면서 팬데믹 이후 또다시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CNN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교통안전청인 TSA는 어제 하루 전국에서 공항 보안 검색대를 통과한 여행객이 210만 761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사태의 초기였던 지난해 3월 7일 이후 하루 항공 여행객으로는 가장 많은 것이면서 코로나19 뒤 5번째로 하루 항공 여행객이 200만 명을 넘긴 것입니다.
그러나 팬데믹 이전인 2019년 이맘때의 270만여 명 수준은 아직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항공사들도 몰려드는 승객을 다 감당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항공편 추적 사이트인 플라이트어웨어에 따르면 아메리칸 항공은 어제 전체 항공편의 6%를 취소했습니다. 아메리칸 항공은 승무원 부족 문제를 이유로 들며 7월 중순까지 승객들을 다른 항공편으로 옮겨 다시 예약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상화의 움직임은 다른 부문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뉴욕주 이리 카운티의 행정 책임자 마크 폴론카즈는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NFL 버펄로 빌즈의 경기를 관람하려면 백신을 맞아야 하던 의무사항을 폐지한다고 밝혔습니다. 폴론카즈는 수천 건의 검사 결과 신규 코로나19 확진자가 지난 19일 0명, 20일에는 4명 등 소수에 그치고 입원 환자가 적어 백신 접종 의무화를 폐지한다고 밝혔습니다. 공화당의 차기 대선 주자로 론 드샌티스 플로리다 주지사가 급부상한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일반 여론조사처럼 엄밀한 기법을 적용한 것은 아니지만 각종 여론조사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압도적 1위를 차지해온 것과 상반된 것이어서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18일에서 19일 콜로라도주에서 열린 서부 보수 회의자 참여자 371명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모의 투표에서 드샌티스 주지사는 2024년 대선 후보로 지지하겠다는 문항에서 74.1%의 응답률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71.4%인 트럼프 전 대통령을 앞서는 것입니다. 서부 보수 회의는 서부 지역 보수 진영의 가장 큰 행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득표수로는 드샌티스 주지사가 275표, 트럼프 전 대통령이 265표로 양강의 선두권을 형성했습니다. 이어 테드 크루즈 상원 의원과 마이크 폼페이오 전 국무장관, 팀 스콧 상원 의원 순이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2인자였던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은 21.6%로 9위를 차지했습니다. 모의 투표는 일반 여론조사처럼 성별, 연령별, 지역별 표본을 엄밀히 따져 실시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드샌티스 주지사가 근소한 차이긴 하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을 앞선 것은 이례적인 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각종 여론조사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압도적인 격차로 부동의 1위를 기록하며 공화당 내에서 대적할 상대가 없다는 결과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드샌티스 주지사는 2013년부터 연방하원 의원을 지내다 2018년 11월 중간선거 때 재검표까지 거치는 접전 끝에 주지사로 당선됐습니다. 드샌티스 주지사는 트럼프 전 대통령을 적극 지지해온 강경 보수 성향의 인사로 2024년 대선 잠룡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처음 열린 한미 그리고 한미일 북핵 수석대표 협의에서 성김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는 김정은 위원장의 최근 발언에 주목하면서 대화 제의에 호응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추가로 새로운 제안을 내놓지는 않았고 대북 제재도 강조해 북한의 반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입니다. 미국의 대북 정책 검토가 끝난 뒤 처음으로 한미일 북핵 수석대표 협의가 열렸습니다. 성김 미 대북특별대표는 외교와 대화를 통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를 재확인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화와 대결을 다 준비한다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최근 발언에 주목했습니다. And hopefully Chairman Kim's reference to dialogue indicates that we will get a positive response soon. 미국이 언제 어디서나 조건 없이 만나자고 제안한 만큼 긍정적인 호응을 기대한다는 겁니다. 김 대표는 한미 정상이 합의한 대로 의미 있는 남북 대화와 협력을 지지한다고도 거듭 밝혔습니다. 노규덕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은 남북 관계와 북미 관계의 선순환 구조의 회복을 강조했습니다. 남북 간 또 북미 간의 기존 합의 등을 바탕으로 북한과의 대화와 관여를 어떻게 추진할지에 대해 중점 협의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번 협의에서 대화 재개를 위한 새로운 방안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성김 대표는 오히려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유엔 대북 제재 이행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안보리 상임이사국의 제재 준수가 중요하다고 콕 집어 말했는데 중국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한미일 3국은 북한과의 조속한 대화 재개를 통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정착의 실질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Japan, US, Korea trilateral cooperation is of capital importance for peace and stability in the region. 한미일 회동을 마친 김 대표는 이례적으로 통일부와 별도의 대북 정책 협의를 열 예정이어서 남북 교류 재개 방안이 구체적으로 논의될지 주목됩니다. YTN 김도원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오늘 대북 제재 행정명령의 효력을 1년 더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의회에 송부한 통지문을 통해 2008년 6월 조지 W. 부시 행정부 시절부터 발동되거나 확대된 대북 제재 행정명령을 대상으로 이렇게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무기로 사용할 수 있는 핵 분열성 물질의 한반도 존재 및 확산 위험과 북한 정부의 정책 및 조치가 미국의 국가안보와 외교 정책, 경제에 비상하고 특별한 위협을 계속해서 제기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효력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 매년 의회 통지 및 관보 개재 조치를 하도록 한 절차적 차원의 조치입니다. 트럼프 전 행정부에서도 매년 6월경 해당 행정명령을 대상으로 효력을 1년 연장하는 의회 통지문을 발표했으나 통지문 내용 역시 행정부가 바뀌더라도 별다른 변화 없이 유지되는 것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이번 발표는 성김 대북 특별대표가 방한하고 미국의 외교적 접근에 대한 북한의 긍정적 호응을 촉구한 와중에 이뤄져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발표 시점으로 미뤄볼 때 북한과의 실용적 외교를 강조하는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대북 제재가 그대로 유지될 것임을 재차 천명하기 위한 의도가 깔린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학 스포츠 선수들이 교육과 관련해서 보상을 더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연방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와 AP통신 등에 따르면 연방 대법원은 오늘 대법관 9명의 만장일치로 이러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현행 전미대학 스포츠협회인 NCAA 규정에 따르면 학생 선수들은 급여를 받을 수 없고 장학금도 학비 수준에서만 받을 수 있는데 교육과 관련한 보상에 이러한 제한을 두는 것이 부당하다는 것입니다. 보수 성향인 브렛 캐버노 연방 대법관은 보충 의견을 통해 미국에서 기업이 직원에게 시장의 공정한 가격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면서 빠져나갈 수 있는 곳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이어 반독점법의 평범한 원칙하에 대학 스포츠가 달라야 할 이유가 분명치 않다. NCAA는 법 위에 있는 게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닐 고서치 연방대법관도 NCAA 회장은 연간 $400만 번다며 선수들의 적은 보상 규모와 대조하기도 했습니다. 뉴저지에서 밥값을 안 낸 손님을 뒤쫓던 여종업원이 납치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 보도에 따르면 지난 19일 오후 뉴저지주 워싱턴 타운십의 한 식당에서 일하는 여종업원이 $70치 식사를 하고는 밥값을 안 내고 자리를 뜬 손님 5명을 쫓았습니다. ABC가 입수한 감시 카메라 영상에 따르면 이들은 이 종업원을 흰색 스포츠 유틸리티 차에 밀어넣고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워싱턴 타운십 경찰은 종업원이 차량에서 겨우 빠져나와 신고를 할 수 있었으며 군데군데 타박상을 입고 뇌진탕을 입었을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종업원은 근처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퇴원한 상태입니다. 같은 식당에서 일하는 존 힐은 직원으로서 이번 사건은 기분이 나쁘고 화가 났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도주한 이들 일당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용의자들은 워싱턴 타운십에서 남동쪽으로 38마일 떨어진 멀로 타운십에서 마지막으로 목격된 후 종적을 감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기 드라마인 프렌즈에서 씬 스틸러 역할을 톡톡히 했던 조연 배우 제임스 마이클 타일러가 말기 전립선암 진단을 받고 힘겨운 투병 생활을 하고 있다고 고백했습니다. 타일러는 오늘 NBC 방송 프로그램인 투데이에 출연해 거의 3년 동안 암 투병을 했다며 전립선암은 말기인 4기로 진행됐고 암세포가 뼈까지 전이된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타일러는 프렌즈의 극중 단골 배경이었던 커피숍 센트럴 퍽의 바리스타 건서 역할로 출연했고 여주인공 레이첼을 짝사랑하는 설정으로 맛깔나는 연기를 선보여 팬들의 사랑을 받은 배우입니다. 타일러는 지난 2018년 건강검진에서 전립선암을 발견했고 초기에는 호르몬 치료요법으로 병세가 호전돼 낙관적으로 생각했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코로나19 팬데믹 초기 암이 변이를 일으켰는데도 제때 진단을 받지 않아 상황이 나빠졌다고 전했습니다.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 교통 상황 잠시 알아보겠습니다. LA 인근의 각 프리웨이 구간들 심한 정체 보이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5번 프리웨이 사우스 방면은 60번 프리웨이 이스트 방면과 교차하는 구간부터 6, 7마일 정도로밖에는 움직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콘코르드 스트리트 구간도 9마일 정도, 그리고 인디애나 스트리트과 데이트맨 애비뉴 구간도 12마일 정도로밖에 움직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110번 프리웨이 사우스 방면 힐 스트리트 구간부터 가다서다를 반복하면서 버논 애비뉴까지 정체 현상 길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밖에 패사데나 지역 210번 프리웨이 이스트 방면, 134번 프리웨이 웨스트 방면과 교차하는 구간 역시 10마일대로 속도 많이 떨어지면서 정체 현상이 길게 늘어지고 있습니다. 글렌데일 지역 134번 프리웨이 이스트 방면 퍼시픽 애비뉴 구간에 사고 나서 이 일대 정체 현상 심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교통 상황 전해드렸습니다. 여러분께서는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한국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의원총회를 열고 대선 후보 경선 연결론 문제를 공론화합니다. 이재명계와 비이재명계 사이 대립이 팽팽한 가운데 지도부가 결론을 낼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대선 후보 경선 연기 문제로 내홍을 겪는 민주당이 의원총회를 열고 의견 수렴에 나섭니다. 쟁점은 민주당 대선 후보 선출을 9월에 하느냐, 11월에 하느냐입니다. 민주당 당원 당규는 대선 180일 전까지 후보를 확정하되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땐 당무위원회 의결로 일정을 달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경선 일정에 따라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엇갈리는 만큼 대선 주자들 사이 갈등의 골도 점차 깊어지고 있습니다. 정세균 전 총리와 이낙연 전 대표는 경선 연기에 강경한 입장이지만 코로나 사태도 그렇고 상대가 어떻게 하느냐와 보조를 맞추는 것도 매우 중요하거든요. 이 연기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고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누구나 개개인의 유불리를 뛰어넘어서 정권 재창출을 위한 충정에서 의견을 말하는 것으로 믿고 있고 이재명 지사는 원칙이 중요하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정치에 대한 불신들이 높은 게 우리의 안타까운 현실이기 때문에 저는 가능하다면 원칙과 약속들은 지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이처럼 이재명계와 비이재명계로 갈리면서 의총에서도 찬반이 팽팽하게 맞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의총은 의결기구가 아닌 만큼 최종 결정의 몫은 당 지도부, 결국 송영길 대표에게 있습니다. 일정 변경을 위한 당무위원회 개최 여부는 송 대표 손에 달린 만큼 어떤 결정을 내릴지가 최대 관건입니다. 일단 송 대표는 현행 일정 유지에 무게를 싣는 가운데 어떤 결단을 하더라도 반발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어느 쪽이든 반발한다면 가뜩이나 지지율 하락세를 보이는 민주당의 대선 흥행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게 가장 큰 고민입니다. YTN 최하영입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의혹이 담겼다는 엑스파일 논란에 보수 야권은 공작 정치라면서 일제히 방어에 나섰습니다. 그러면서도 문제될 내용이 있다면 파일 공개부터 하고 해명을 들어보자며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였는데요. 윤 전 총장 측은 일절 공식 대응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의혹 파일을 처음 언급한 사람은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였습니다. 지난달 집회에서 대한민국 대통령은 적당히 되는 게 아니라며 윤석열의 수많은 사건에 대한 파일을 차곡차곡 준비하고 있다고 말한 겁니다. 부인과 장모 등 가족의 각종 의혹을 대수롭지 않은 일로 치부하면서 특히 장모 문제에 대해서는 주변인들에게 10원 한 장 손에 끼친 적 없다는 오만한 태도를 보여왔습니다. 과연 7월에 있는 재판 결과에서 유죄가 나온다면 무엇라고 하실지 궁금합니다. 여기에 국민의힘 성향의 정치평론가가 이른바 엑스파일을 직접 받아면서 방어가 어렵겠다는 글을 SNS에 올리며 파문은 더욱 커졌습니다. 작성자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10페이지 안팎의 문건 두 종류에 윤 전 총장의 검사 시절 의혹과 장모 논란 등이 자세히 정리되어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의혹이 한두 건이면 그냥 해명을 할 수가 있는데 예를 들면 의혹이 총 한 20가지가 된단 말입니다. 이것을 건별로 계속 해명하다가는 해명 때문에 날샐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보수 야권은 일단 윤 전 총장 엄호에 나섰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에게 문제가 있었다면 문재인 정부가 가만히 있었겠느냐며 야권의 유력 대선 후보에 대한 공작의 냄새가 난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엑스파일의 실체가 확인되지 않은 만큼 도의적 형사적 책임을 져야 할 내용이 있다면 공개부터 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엑스파일이라는 것의 내용을 진짜 알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그것이 형사적으로 문제가 될 만한 내용이라면 수사기관에 넘기시고
도덕적으로 지탄받을 내용이라면은 즉각 내용을 공개하고 평가받으십시오. X파일을 언급한 송 대표는 여당과 자신이 갖고 있는 파일을 즉시 공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당사자의 해명을 듣고 국민과 언론이 사실 확인을 하면 됩니다. 윤 전 총장 측은 근거 없는 정치 공세라며 엑스파일에 대해선 공식 대응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엑스파일 논란이 일자 정치권에서는 가짜 파일까지 나돌았습니다. 정치 참여 선언을 일주일가량 앞둔 윤 전 총장이 이를 어떻게 돌파할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YTN 황희경입니다.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5시 50분 조금 지나고 있습니다. 경제 소식입니다. 뉴욕 증시는 연방준비제도의 긴축 우려가 과도했다는 인식 속에 반등했습니다. 오늘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지수는 전장보다 587포인트가 오른 33,877로 장을 마쳤습니다. S&P 500지수는 전장보다 58.34포인트 상승한 4,225를,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전장보다 111포인트 상승한 14,141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지난주 뉴욕 증시는 연준이 예상보다 일찍 금리를 올릴 가능성을 시사함에 따라 크게 하락했지만 이 같은 낙폭이 과대했다는 인식이 확산하면서 주가를 끌어올린 것으로 풀이됩니다. 다우지수는 지난주 3% 이상 떨어져 상대적으로 낙폭이 컸으며 S&P 500지수는 1.9%, 나스닥 지수는 0.3%가량 떨어진 바 있습니다. 한편 지난 6월 FOMC 정례회의에서 대다수 의원은 2023년에 기준금리가 두 차례 인상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여기에 연준 내 대표적 비둘기파로 통했던 제임스 블러드 세인트루이스 연방준비은행 총재가 2022년 말까지 금리가 인상될 것으로 예상해서 조기 긴축 우려가 더욱 강화됐습니다. 뉴욕 유가는 위험자산이 강세를 보인 데다 하반기 원유 수요에 대한 기대, 이란과 미국의 핵 협상 교착 가능성 등에 올랐습니다. 오늘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7월물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가격은 전장보다 2.02달러 오른 배럴당 73.66달러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날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가격은 2018년 이후 최고치로 마감했습니다. 앞서 이란 대통령 선거에서는 세예드 에브라임 라이시가 대통령으로 당선됐습니다. 라이시 당선인은 이날 첫 기자회견에서 미국이 먼저 핵 합의를 깼기 때문에 이란은 미국을 믿지 않는다며 바이든 행정부도 핵 합의 의무 사항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비난했습니다. 라이시 당선인은 미국이 먼저 제재를 풀어야 하며 조 바이든 대통령과는 대화할 생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강경파인 라이시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이란의 핵 합의 복원 가능성이 더욱 불투명해진 분위기입니다. 이란은 4월 초부터 오스트리아 수도 빈에서 러시아, 중국, 프랑스, 독일, 영국 측과 만나 핵합의 복원에 대한 협상을 시작했으며 미국과는 비공식적으로 상호 의견을 교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란의 핵합의는 2015년 이란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5개 상임 이사국 및 독일 등 6개국과 맺은 것으로 이란 핵 활동을 제한하는 대신 대이란 제재를 해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대표적 가상화폐 비트코인의 가격이 한때 코인당 31,000달러 선까지 내려가면서 2주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암호화폐 정보 사이트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오늘 오후 2시 30분 기준 비트코인의 가격은 24시간 전보다 9.77% 하락한 32,213달러로 집계되었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은 오늘 오전 4시 30분께 31,800달러까지 내려가면서 32,000달러 선이 무너지기도 했으나 이후 소폭 회복했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32,000달러 아래로 내려간 것은 지난 8일 이후 처음이라고 경제매체 CNBC는 전했습니다. 이에 따라 비트코인의 시가총액도 2억 7천만 달러로 줄어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잘 던지고 있었는데요. 경기 후반에서 흔들리고 있습니다. 건강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인생 후반 관리가 중요한데 말이죠. 지금 불펜에는 누가 나와 있을까요? SMG가 있어요. 서울 메디칼 그룹이요. 네. 서울 메디칼 그룹
말씀드리는 순간 불펜에서 나오는 SMG. 네, SMG가 인생 후반을 건강하게 지켜줄 겁니다. 네. 5스타로 인정받은 의료 서비스. 인생 후반의 확실한 구원이네요. 서울 메디칼 그룹이죠. 서울 메디칼 그룹.